밥 먹을 땐 그거 좀 내려놓자. 손주 걱정에 건넨 시어머니의 한마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어머니 교육 방식은 저희가 결정해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이 상황.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과 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숙 씨는 70대 중반의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7살 손주 민준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숙 씨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주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는 민준이. 밥을 먹으면서도 태블릿으로 만화를 봅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고개도 들지 않고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정숙 씨가 젊었을 때만 해도 식사 시간은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준이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느라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민준이의 눈 건강입니다. 요즘 민준이는 화면에 너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어두운 곳에서도 영상을 봅니다. 정숙 씨는 이러다 어린 나이에 눈이 나빠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게다가 밖에서 뛰어놀지 않고 집에서만 화면을 보니 운동 부족으로 체력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밥그릇 옆에 태블릿을 세워두고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에 정숙 씨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을 땐 그거 좀 내려놓자. 눈도 나빠지고 밥맛도 없어진단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혼내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다 이래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수진 씨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주 걱정한 게 잘못인가?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민준이가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는 장을 보러 나갔고 아들은 회사 일로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숙 씨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태블릿으로 게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째 같은 자세로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준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너무 오래 봤다. 이제 그만 보고 밖에 나가서 놀자. 아니면 할머니가 책 읽어줄까? 정숙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제안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 들었어? 눈 너무 나빠진다. 책 좀 읽자. 정숙 씨가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하며 태블릿 화면을 가리자 민준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재미있는데요? 조금만 더 볼게요. 안 돼. 너무 오래 봤어. 이제 그만해야지. 정숙 씨가 태블릿을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서 있는 수진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사이에 민준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민준이가 너무 오래 보고 있어서 걱정돼서.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방식은 저희 부부가 결정한다고요. 제가 없을 때 민준이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곤란해요. 수진 씨의 말투는 예의를 차리고 있었지만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 걱정해서 한 말인데. 걱정이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제 아이인데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훈육하시는 건 선을 넘으신 거예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 정숙 씨는 겨우 그 한마디를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주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나는 이 집에서 뭐야? 한편 거실에서는 수진 씨도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두 어른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무도 말이 없었고 정숙 씨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숙 씨와 수진 씨는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밥 차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짧은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정숙 씨는 민준이를 봐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리며 먹어도 위험한 행동을 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내 말은 간섭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수진 씨도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가면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아내에게 가면 아내는 왜 어머니는 경계를 이해 못하시냐며 답답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해도 양쪽 다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와이프도 엄마 노릇 처음이라 예민한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손주 걱정한 게 죄야? 와이프야, 엄마가 손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선을 넘으신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예요. 아들은 양쪽의 말을 들으면서도 누구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더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수진 씨는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외출을 늘렸습니다. 민준이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지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식구들끼리 편하게 지내라. 나는 시골 집에 내려가 있을게. 엄마,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니. 나도 눈치 보며 사는 게 힘들다. 아들은 말렸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와이프야, 엄마가 시골 가신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육아에서만큼은 선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수진 씨도 어떻게 시어머니께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숙 씨와 수진 씨는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밥 차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짧은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정숙 씨는 민준이를 봐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리며 먹어도 위험한 행동을 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내 말은 간섭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수진 씨도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가면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아내에게 가면 아내는 왜 어머니는 경계를 이해 못하시냐며 답답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해도 양쪽 다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와이프도 엄마 노릇 처음이라 예민한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손주 걱정한 게 죄야? 와이프야, 엄마가 손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선을 넘으신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예요. 아들은 양쪽의 말을 들으면서도 누구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더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수진 씨는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외출을 늘렸습니다. 민준이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지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식구들끼리 편하게 지내라. 나는 시골 집에 내려가 있을게. 엄마,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니. 나도 눈치 보며 사는 게 힘들다. 아들은 말렸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와이프야, 엄마가 시골 가신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육아에서만큼은 선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수진 씨도 어떻게 시어머니께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양쪽이 동시에 다가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숙 씨가 먼저 다가간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수진 씨를 조용히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말합니다. 수진아, 그날 일로 내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 어머니가 생각이 짧았다. 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선을 넘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미안하구나. 먼저 사과하고 며느리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전합니다. 다만 어머니도 마음이 좀 아팠다. 손주가 너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간섭이라고 느껴졌을까봐. 앞으로는 너한테 먼저 이야기할게. 민준이 교육은 너희 부부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경계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진 씨가 먼저 다가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민준이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도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다만 어머니, 민준이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 부부가 책임지고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민준이한테 잘 이야기할게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규칙을 만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첫째, 육아 관련 조언은 며느리나 아들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손주에게 직접 훈육하지 않습니다. 단 긴급한 안전 문제는 예외입니다. 둘째, 시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민준이 책 읽어주기, 함께 산책하기, 요리 가르쳐주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은 며느리도 환영하고 시어머니도 손주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차 한 잔 마시며 민준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민준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서 시어머니도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넷째, 서로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민준이가 예절을 배웠어요. 같은 말로 시어머니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시어머니는 내가 민준이를 정말 잘 키우는구나 하고 며느리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끔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몇 주 후 정숙 씨와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를 직접 훈육하는 대신 수진 씨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요즘 밥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니? 아,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가 요즘 입맛이 없나 봐요. 제가 한번 소아과에 데려가 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숙 씨는 민준이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스마트폰 대신 할머니와 함께 전래 동화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와의 이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조건 거부하는 대신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육아 방식의 차이는 많은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협력자로 봐주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가족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나요? 혹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